자, 그러면 먼저 투자노트 함께 정리해가고 계시는 분이죠. 신상원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한 주간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투자 뉴스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증시 바닥론과 추가 붕괴론입니다. 이 바닥인지 아닌지 이거 진짜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내려갔다가 잠시 올라오는 와중에 잠깐 또 주춤하게 되니까 언제가 또 바닥일까라는 이런 메시지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전문가님 최근 흐름만 보면 뭐 외인 수급도 좋은 것 같고 지수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뭐 바닥은 끝났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그러니까 무의미한 논쟁거리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거의 300 몇십 일, 365일 이상을 계속 저 위에서 미끄럼틀처럼 계속 타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바닥이다. 왜냐하면 이제 느낌이 지금 봤을 때는 올라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연말에만 보고 연말 연초에만 봐도 그 수급의 전환 나오면서 이제 뭐 내려갔던 게 다시 살짝 올라오는 그런 흐름에서 좀 또 일주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안 내려갔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안 내려갔으면 지금 뒤를 돌아봤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지금 이 시장에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좀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딱 뒤돌아봤을 때 저 가까이 바닥 같은 게 보인다. 그럼 거기가 바닥이라고 본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닥에서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바닥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아래, 그러니까 바로 뒤에 바닥에서 뒤를 봤을 때 바닥이 저 밑에 있잖아요. 2134.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80, 2200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바닥을 거슬러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닥을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방금 전에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우리 투자자들 보면은 신 전문가는 항상 좀 뭔가 독특하게 생각해 이런 걸 할 텐데 사실 모두가 지금 얘기하는 게 3,300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바닥이 어디야? 나 복수할 시점 잡아야 되는데 다들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매력적인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오늘 계속 대응을 하잖아요. 스스로가. 근데 지금 보면은 저점은 점점 높여지고 있고 이 코스피 지수를 봐도 계속 높여져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바닥에 가까운 걸로 바닥을 탈출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고 마음을 먹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것과 아직도 바닥이 안 됐나? 불안한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계속 바닥이 어디지 그 불안해하고 하다 보면은 바닥인지도 모르고 저 위에 갔을 때 내가 그때 왜 뭘 했지? 대응을 왜 못했지? 이런 후회가 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들 공통적으로 비슷한 감정들을 느낄 텐데 내가 투자를 결정해서 손해 본 것도 많이 슬프긴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를 못 잡았을 때 사실 더 슬프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 오는 이제 팁을 한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원래 성격이 좀 보시다시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전 투자대 단타대에서 이제 막 전투적으로 해서 우승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투자 성향은 좀 다르시군요. 네, 투자 성향이 좀 다르죠. 지금 못 합니다만 와이프가 못하게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바닥을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를 이렇게 살짝 찍는 거 이거는 이제 저 위에 덥기 전에 여름 전인데 그때도 이게 바닥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베어마켓 랠리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잡고 지금 올라오다가 또 미끄러졌는데 또 올라오는데 지금 요 최근에 두 개가 저점이 이제 약간 뭐 재밌게 표현하자면 짝꿍댕이 들썩들썩 이렇게 좀 들으려고 하는 살짝 그렇게 된 상태잖아요. 근데 요 구간들을 한번 끊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제가 막대를 하나 못 그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재미있게. 요거 하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살짝 연계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광고 자, 좋습니다. 요, 네, 요 첫 번째 기둥, 자, 폭락을 했을 때, 예. 이 폭락을 했을 때 흐름을 보면 이 첫 번째 한 5월, 6월이 되겠죠. 이때 외국인 매도가 막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네, 외국인들이 떠나나 계속 공포심이 조장되고 막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쭉 매수를 하고 오면서 네. 정점이 왔었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돌아왔나? 네. 이럴 때 또 빠져나갔어요. 아주 그럼 타이밍 제- 기가 막혀요. 네, 그럼 여기다 이제 제가 박스에 네모난 걸 이렇게 쳐놓을게요. 네. 자, 요 구간. 어. 그리고 또 지금 그 다음에 예. 하락하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9일, 30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붕괴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환율은 어디까지 간다. 네, 지수는 어디까지 내려간다. 네. 자, 그래놓고 9월 29일부터 제가 공개 방송이든 아침 프로에서든 저는 항상 이 수급을 9월 29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놓고 그걸 보라고 해요. 네네. 예, 중간에 빠져나간 게 어느 정도 뭉텅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29일부터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살짝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꼭 지난주 거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12월 말에 이제 기관들이 배당락 때문에 들락날락 할 때 잠깐 12월에 외국인들은 나갔어요. 그러니까 7조 6천억까지 들어왔다가 예. 2조 한 5천억, 6천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월에 4조 2천억, 오늘까지 해서 4조 2천억 정도가 들어와서 11조가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요걸 한번 보면 11조로 잡히는 10조 뭐 이렇게 네, 10조 정도 예, 잡히죠.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요 다시 요 차트를 한번 지수 차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요 구간마다 자, 올라오는 구간. 자, 올라오는 구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 올라오는 구간 전이 뭐였죠? 보이시는 게? 저기 가장 깊게 내려갔을 때죠.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찾아보면 그게 힌트입니다. 그럼 그 구간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서 있는지 그리고 내 시점에서 바닥이 어딘지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 어차피 저 패턴들이 계속 그렇죠.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패턴에 숨어 있는 주체가 있죠. 네. 외국인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바닥을 우리가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바닥이 또 언제, 진짜 깊은 바닥이 언제 나올까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뒤를 좀 돌아보라는 얘기죠. 이미 한번 깊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패턴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사실 또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기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디폴트 얘기도 있고 이런 위기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2011년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얘기이긴 하지만 그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는 한도가 정해놓고 이제 뭐 돈을 쓰고 재정을 뭐 하고 뭐 지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이제 돈을 찍어내면 돼요, 솔직히. 네. 기축통화니까 지네들이 돈을 찍어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도 정치적인 논리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좀 뭐 당연히 대립을 하겠죠. 그 부채 한도에 네.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다시 살짝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또 이 위기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은 안 나오지만 뭐 닥터 둠, 뭐 루비니 교수든 뭐든 또 우리나라도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또 탁 나와서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렇죠. 헤드라인만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런 거예요. 헤드라인 보면 붕괴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폭락, 뭐 네. 붕괴, 뭐 네, 신상원 미남론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제목만 보고 자꾸 현혹되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보면요 다 뻔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끝나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미국이 그거를 안 해놓고 부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그 전에는 2011년에는 아마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처음 네. 있었던 일일 건데. 네. 그래봤자 미국인데. 그래봤자 걔네들 달러인데.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항상 이 시장은 반복되고 학습 효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너무 자꾸 그런 거에 붕괴론 제가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네. 이겁니다. 어차피 합의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 그런 게 무서우면 네. 밖에는 어떻게 나가요? 아하. 되게 유명한 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최악의 변수만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유명한 스님이 자네 그렇게 겁이 많아서 집 밖이 저승인데 어떻게 나가나? 집 밖이 저승이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하는데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차피 극복해 나가는 건데 그런 붕괴론, 붕괴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 예. 2200이 이제 바로 직전에 저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2134를 또 깨면 어떻게 가나요? 라고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게 답을 드렸어요. 뭐라고 하시죠? 놀러 가세요, 쉬세요. 그때는 네. 신경 쓰고 할 게 아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겁이 나면은 네, 시장이 망가지진 않아요. 네. 시장이 멈추는 건 딱 하나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죠. 네.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네. 멈추겠죠. 그거 외에는 예, 시장이 무너지는 건 없습니다. 무너진다고 네. 해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이걸 희망을 드려야 될까요? 네. 희망 주셔야죠. 재밌게 연봉입니다. 네. 코스피 기준 43년, 44년 동안 연봉입니다. 저 연봉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연봉으로 한번 본 적 없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아. 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이라는 거를 네, 우리는 어차피 차트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죠. 자 보시면 그리고 이거 멀리 보니까 갑자기 네. 든든해지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장수하면 돼요. 워렌 버핏의 그 부의 근원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90 넘게. 오래 살면서. 네. 그리고 그 웃자고 했는 얘기지만 예. 예,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 작년에 자 연봉 보면 장대 연봉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올해만 봐도 자 양봉이에요.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저 음봉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바로 직전에 몇 년 전에 보면은 장대 음봉 한번 나온 적 있죠. 예. 네. 그리고 다시 2년 동안, 3년 동안 올려버리면서 3천 시대를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뭐 금융위기 났을 때 장대 음봉 충격이 왔죠. 무너졌죠. 근데 진짜 무너진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예. 힘들어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3년 올라오고 예, 박스 구간 만들고 다시 급등이 나온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을 6개월만 할 거다, 1년만 할 거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말고 수학의 정석 다시 피고 서울대 가신 게 더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 마지막 멘트가 강렬하게 들리는데요.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말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시장이 어떻든 간에 뭐 긍정적으로 봐. 그 막연한 얘기 아닙니다. 두려움이 지나치게 크다 보면 우리가 그 신중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것들에 다 지수 조금 내려갔을 때 계속 두려워하기만 하고 이러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지게 되니 투자에 있어서 득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인드 세팅 한마디만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는 뭐 유튜브로 한 번 더 보시는 분들 토마토에 계속 이걸 보시는 분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쉽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좀 드린 거지만 네. 그래프상으로도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상향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없다? 돈이 없어. 내가 너무 물렸어.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돼요. 어차피 올라가는데. 그걸 왜 못 기다리고 포기하면 손절하는 순간 돈은 날아가는 거지만 네. 견뎌내면 좀 아쉬워도 나한테 뭔가 돈 외에도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움직임 파악하는 거,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그 다음에 심리적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네. 정말로 겁이 많이 난다 그러면 천천히 오히려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살펴드렸고요.